다행히 망치 소리는 끝나고 나오네. 이거 뭐 피날레예요? 빵빵빵. 새로운 국어부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선아 놀자 15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 정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제 옆에는 윤종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부터 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곳이 이제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건물인데 공사를 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지금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어떤 정가를 좀 살펴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또 11대 경기도의회가 7월 1일자로 모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거는 이제 정해진 구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정가의 어떤 여소야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긴장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김동연 지사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선거 기간 중에도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하는데요. 예.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는데, 경제부지사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10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의 어떤 임기가 남아있던 경기도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부가 공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의회에서 통과한 통과고, 네. 집행부가 그럼 이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네. 요 단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뜻대로 좀 안 되는 것이 일단 보류 이런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11대 도의회 78대 78 이 동수지 네.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여야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네네. 이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 처리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 집행부도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갖기 위해서 조례 공포를 미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포가 밀렸다고 해가지고 경제부지사 자리가 그럼 물 건너간 거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진 않고요. 경제부지사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필요성의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협치 정신에 입각해서 경기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경제부지사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라. 광미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제 예전에 남경필 지사 있었을 때 연정부지사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측에 자리를 넘기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협치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부지사도 국민의힘에 한 자리 넘겨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예.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 부지사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죠. 남정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인수위 할 때부터 들어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김동연 지사로서는 좀 신고식을 좀 야무지게 단단하게 좀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야 동수인 상황, 엄밀히 말하면 여소야대인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역시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예.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다면 이 예산안이나 이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 지사로서는 최대한 몸을 낮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김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도 꽤 좀 자세를 낮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 10대 의회에서 의장 선출 방식에서 표결이 동수일 경우에 연장자 우선인 조항을 다선 우선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뿐 아니라 이 상임위원장 배분 또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공책을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제부지사 신설 문제 혹은 이제 의장 선출 문제 이거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네, 일단 12일에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전반기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이것이 합의되어야 경제부지사 신설 문제도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선거 이후에 쭉 말씀드려 왔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비하인드 얘기도 좀 드렸어요. 왜 전반기 의장을 네. 모집하느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한 달여 동안 경기도의회 의장 누가 맡느냐, 어느 당이 맡느냐, 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다뤄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정치적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12일에 이 의장 선출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다면 78대 78 동수인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네.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단 한 표라도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요거 지난번에 또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않았고, 윤종화 기자와 저 간에 사담으로 난 적이 있는데, 이탈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야 모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예. 임기 초에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자기 당의 당론과 투표한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요. 네. 중앙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지난번에 한 얘기와 다르니? 네. 왜냐하면, 이것도 살짝 뭡니까? 네. 경기도당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초선 의원들이 뭐 약간 좀 재선, 3선, 다선 의원들 위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을 좀. 근데 이게 정당 문화가 그런데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응집하는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불만은 불만이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내부 단속이 좀 시급해 보인다. 네. 뭐 이런 게 또 정가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불만이지만 네네.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 결정되면 따르는 자유투표가 거. 아니고 예. 그냥 당론 딱 투표이기 당론으로 때문에. 정해서 예. 하는 건데 거기에 이탈표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네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정해진 어떤 뭐 규칙, 네네. 조례 뭐 이런 거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이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예.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예결특위 위원장이랄지 의회 운영위원장이나 기획재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 배분과 맞물려서 이 상임위나 특별위, 소위 알짜위원회를 차지한 정당이 이 의장직을 양보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장 가져갈 거면 알짜배기 상임위는 줘. 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종석 민주당 대표위원 또 광미숙 국민의힘 대표위원이 여러 카드들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지금은 눈치 게임처럼 아직 패를 까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상황은 대체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까요? 뭐 현재는 이제 신경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뭐 다음 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쨌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여야 협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일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제대로 좀 작동돼야 할 것인데 매번 이렇게 임기 시작할 때쯤 되면 뭐 원구성이 나날이다, 뭐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늘 겪는 그런 진통인 것 같은데 경기도는 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방 정부보다 빨리 좀 수습도 되고 경기도는 그래도 좀 낫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뭐 여야가 이렇게 서로 삽바싸움 해봐야 피해보는 건 사실 경기도민이기 때문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원만히 합의해가지고 아까 12일이라고 네네. 12일에는 요 예정대로 의장을 좀 선출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도 이 경기도정과 경기도의 의정에 대해서 청와대나 국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정쟁 위주의 보도를 한다면 참 힘이 좀 빠질 것 같고요. 예, 예. 경기도 협치가 중앙 정치보다 낫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여야가 이번 주에 밤을 새서라도 이 합의점을 마련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의회 여야 간의 어떤 갈등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행정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네네. 양측의 수장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만났어요. 만나서 네네. 뭐 악수도 하고 또 협치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달 29일에 조찬 회동을 가졌고요. 이 교육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과밀 과잉학급 문제 해결,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또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 현안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일단 경기도 교육협치는 첫 단추는 잘 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경기도 행정의 세 축이라고 하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뭐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셋 중에 둘, 네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의회도 손을 맞잡고 이제 제대로 좀 출발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공사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요. 자칫 들으시는 분들은 이 소음까지도 저희야 뭐 들으면 그만인데 이 소음까지도 같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요거를 처음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요? 소리를 줄이시고 자막으로 보시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일 듯 한데 이거 네,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 정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선아 놀자 15회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망치 소리는 끝나고 나오네. 이거 뭐 피날레예요? 빵빵빵.